기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창업기업이 이제 과제랑 사업을 좀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R&D 과제, 창업 지원 사업인데 그 R&D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smtech.go.kr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보면 지금은 이제 지면상 좀 잘렸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이 R&D 지원 사업들이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이제 쫙 나열이 되어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 기술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제, 우리가 이걸 과제라 그러고 창업 지원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좀 이렇게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 똑같죠. 근데 과제는 물론 사업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기술 개발인 것 같아요. 기존의 기술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로 만들 거야 라는 게 뭐 일종의 뭐 숙제라 그럴까요? 네, 그런 과제를 부여받아서 제가 실행하는 거죠. 그게 과제고 거기에 대한 것을 smtech.go.kr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템과 기술에 맞는 과제를 찾아서 신청하는 것,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팁스에 대한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팁스라는 거는 이 민간 투자 주도형의 팁스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건데요. 요런 부분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뭐가 좀 마련돼서 투자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 유치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 기관들, 그런 분들을 초기부터 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자문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만들고 뭔가 매출이 조금 나고 뭔가 막 시작하는 즈음에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만나서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그 투자 유치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시기에 시작을 하면 되게 미뤄져요, 뒤로. 왜냐면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뭐 그냥 바로 뭐 하루 만에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심사역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고, 물론 나는 투자도 받을 필요 없고 융자도 받을 필요 없어. 그거 너무 이상적이죠. 자기 자본 갖고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해피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업, R&D 과제, 투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팁스,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주황색인가요? 요거 자주색, 요거 밑에 보면 신청, 지정된 운영사로 상시 접수해서 join tips.or.k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들어가셔서 나중에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게 관심이 있는데, 네. 엔젤 투자라는 거가, 네. 이름이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이게 뭘 엔젤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네, 스타트업만 도와주는 회사를 네. 엔젤 투자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일단 개인을 얘기하고요. 일단 개인이고, 그리고 개인이라니 어떤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 개인이에요? 단위로 투자를 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엔젤? 예, 일단 엔젤 적격 이제 뭐가 적격입니까? 저기 이제 여기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어떤 일종의 라이센스를 좀 취득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제 혜택이나 또 엔젤 분들께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엔젤이라고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냥 뭐 개인이 그냥 투자 활동하면은 나 엔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좀 나쁜 분들,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다크 엔젤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근데 엔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태동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육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근데 뭐 엔젤이냐 V씨냐 A씨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짓고 각각 특성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장단점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엔젤 VC, A씨를 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취합해서 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뭐 엔젤 투자도 있고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뭐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손정희 씨 같은 분들처럼 네. 찾아다니는 사람들 거가 네. 주로 많습니까? 네, 이 어떤 게 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 매니저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전문가분이 들어가 계신다, 네. 기관에. 근데 그분들이 매칭을 좀 해주십니다. 아. 근데 왜냐면 어떤 기업에는 엔젤이 필요하고 어떤 기업은 바로 VC로 점핑해야 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매니저님들의 어떤 좀 이렇게 분석과 진단이 좀 필요한. 그런 걸 창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예.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내가 네. 요즘에 이제 들어봤는데 그 엑셀러레이터의 정의가 뭐예요? 나는 네, 이게 네. 가속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 네, 네. 그 어떤 자금 같은 걸 잘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정의가 창업 매니저들은 네. 회사를 육성해주고 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런 회사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엑셀러레이터는 보육도 하지만 예, 투자를 하면서 보육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정의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업 지원을 하면서 투자까지 같이 다 아울러서 해주는 게 바로 엑셀러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최근에 한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발전된 것 같아요. 네, 뭐 네. 복잡해지고 네, 맞습니다.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잘 활용을 합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성과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그래서 요렇게 바로 이제 연계해서 또 보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